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며느리가 날 멀리하는 것 같아. 며느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가까이 하면 부담스럽고 멀어지면 서운한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발굴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혜발굴과 함께라면 당신의 황금빛 노후가 더욱 빛날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참 어려운 관계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노력하고 며느리도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사실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늘은 실제 며느리들이 보내온 사연을 통해 며느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특징 3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로 며느리를 맞이하신 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며느리를 맞이하실 분들까지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로 며느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에는 나랑 잘 지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어. 괜히 연락하기도 조심스럽고 내가 먼저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런 고민 사실 많은 시어머니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럴 때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맞춰가고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주 연락하거나 방문을 권하면 며느리는 본의 아니게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며느리는 오히려 더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받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된 61살 시어머니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주 와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부르시니까 부담스럽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섭섭했어요.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이니까 자기 생활이 있어. 어머님이 한 발짝 물러서면 며느리도 더 편하게 올 수 있어. 그 뒤로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걸 줄였어요. 대신 며느리가 편할 때 연락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세요? 우리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럼 며느리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놀러와. 이렇게 가볍게 말해두고 먼저 연락하는 걸 줄여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며느리가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요. 둘째, 연락할 때는 며느리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세요. 지금 바쁜데 연락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할 때 연락 줘.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답니다. 셋째,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한마디 해두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겠죠? 며느리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우리 엄마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는데 시어머니랑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연락을 자주 안 하세요. 처음엔 왜 연락이 없지? 싶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라고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참 감사해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게 어려운 며느리들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먼저 연락하고 싶어져요. 결국 중요한 건 며느리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세입니다. 왜 연락이 없어? 이렇게 다그치기보다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 이렇게 가볍게 말해주면 며느리도 한결 편하게 느끼겠죠. 며느리와의 관계는 밀당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면 멀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가까워지는 관계죠. 며느리와 사이가 어색하거나 연락이 뜸하다면 먼저 연락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며느리가 먼저 다가올 거예요. 자, 이제 며느리들이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가족이라기보다는 예의를 갖추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것보다 손님처럼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부담 없이 시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5살 며느리입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너무 어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잘 보이려다 실수할까봐 긴장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편하게 있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완전히 편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해주시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이 싹 사라졌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우리 며느리는 분위기를 참 밝게 만들어 너 센스 있다 같은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칭찬을 들으니까 시댁이 점점 더 편해졌어요. 어머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시댁에 가는 게 전처럼 어렵지 않아요. 이 사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기.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왔을 때 잘했네라고만 하는 것보다 이 반찬 진짜 맛있네.
요즘 바쁠 텐데 챙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훨씬 진심이 느껴지겠죠? 둘째, 비교하지 않기. 내가 내 친구 며느리보다 훨씬 잘하네. 옛날 며느리들은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애들 중엔 괜찮은 편이야. 이런 말 며느리에겐 칭찬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비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남편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칭찬하기. 이거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참 센스가 좋아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며느리들의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노력하진 않아요. 근데 뭘 해도 반응이 없으면 내가 괜히 했나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너 센스 있다. 내가 해온 반찬 덕분에 식탁이 풍성해졌네.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저도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하면 꼭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또 해드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며느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바빠서 힘들 텐데 와줘서 고마워. 그냥 편하게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요즘 며느리들이 더 편하게 느끼는 방식이죠.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들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함이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네, 며느리들이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소소한 일상에서 며느리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며느리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친정 엄마한테는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어요.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시어머니들이 늘고 있거든요.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왔네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59살 시어머니예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도 그 버릇을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해줬더니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 뒤로는 뭐만 하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어머님, 남편이 이러는데 어떡해요? 하면서요. 신기하게도 제가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니까 오히려 아들 이야기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다 이야기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며느리의 하소연에 이렇게 반응해주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 그래. 나도 그때 그랬어. 너무 속상했겠다.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때로는 아들의 단점도 인정해주면 며느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들어볼까요? 저는 33살 된 며느리예요. 얼마 전에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원래 가끔 깨지는 거지 뭐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님이 오셨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들한테 너는 와이프가 아끼는 거 깨뜨렸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진정한 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좋은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며느리의 불만을 들어줄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도 내 남편이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둘째, 아들의 단점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럴 만도 하지. 그 정도면 화날 만도 해.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 흉을 보면 더 보태서 흉을 봐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게 문제야. 나도 그 벌은 못 고쳐서 속 썩였어. 이러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국 중요한 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 그만큼 시어머니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뢰에 응답하듯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욱 가깝게 느낄 거예요. 아, 그렇죠. 수정에서 네 번째 특징을 며느리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시어머니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이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네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며느리의 꿈과 성장을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인상 깊은 사연을 받았어요. 저는 결혼 5년 차인 62살 시어머니입니다. 작년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케이크를 만드는 파티시에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말리겠죠? 저도 처음엔 걱정됐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정말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나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기 꿈을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지금 며느리는 제빵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제가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며느리가 만든 케이크를 가져갔는데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며느리의 도전을 응원해 주는 것,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연도 들어볼까요? 저는 34살 된 며느리예요.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별로 달갑지 않아 했죠. 그때 시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왜 말려? 나도 늦게 해. 공부했는데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 시어머님도 50대에 대학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아동교육 관련 강의를 듣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공부할 때 아이도 봐주시고 항상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며느리를 응원해 주면 좋을지 알 것 같죠? 첫째, 며느리의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늦은 도전이라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한번 도전해봐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주세요. 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도와주려 하지 마세요. 셋째, 작은 성공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응원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 시어머님은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항상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성공하면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저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여정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며느리들이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4가지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며느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너희 편할 때 와. 우리 며느리는 센스가 좋아.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 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봐. 반면에 이런 말들은 며느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다고 해요. 다른 집 며느리는 매주 온다더라. 옛날 며느리들은 더 했어. 시집와서 호강한다. 아들한테 아침밥은 챙겨줬니? 친정 엄마한텐 자주 가면서 시댁은 왜 안 오니?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면 며느리도 그 마음을 느끼고 사랑으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울 것 같았던 관계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관계는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리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하면 며느리도 그 진심을 느끼고 답할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딸이라면 어떤 말을 해줬을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줬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완벽한 시어머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조금씩 이해하고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작은 배려가 며느리에게는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시어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이 있으시죠? 어떤 말 한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전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 발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